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 신촌 연구실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어제 우리 빅테크 중에 하나인 메타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빨리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학교에서 찍었고,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영업이익률이 한 10% 넘으면 괜찮은 회사,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 한 20% 되죠. 물론 이제 DRAM 같은 데 40, 50%가 넘을 때도 있지만, 근데 메타가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년 전 대비 2배가 뛰어서 무려 40%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속 가능할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진짜 아주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고, 다만 메타버스 적자가 지금 계속 심화가 돼서 이사회의 독립성, 왜냐면 저커버그를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거버넌스의 문제, 이런 것이 좀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나 구글이나 그동안 애플의 생태계에서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데이터 트래킹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동을 거니까 상당히 서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폰을 넘는 다른 차세대 기기가 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소프트웨어만 하던 회사인데 하드웨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커넥트 컨퍼런스라는 9월 말에 행사에서 저커버그가 약간 맛배기로 이제 기기들을 보여줬는데, 결국 소비자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타겟을 하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아우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애플이 그것을 지금 잘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를 한 건데, 여기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를 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3분기 펀디멘털을 보면 액면 그대로 실적만 보면 학점을 A+에서 A0 정도를 줘야 돼요. 진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만 메타버스가 지난 1년 동안 누적 적자가 2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5조 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통제를 못하는 이사회의 문제 때문에 저는 불행히도 A- 학점을 줍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은 이유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있고,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매출 이익 대단히 양호했고, 그 다음에 투자 비용 집행을 되게 효율화하고, 이번에 저커버그도 계속 효율화, efficiency라는 얘기를 강조했고,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0%, 4분기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한 42% 정도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계속 적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쌓이는 그런 국면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사주 매입도 최근에 좀 줄였어요. 왜냐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현금이 계속 쌓이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 그래서 이제 메타 주가가 보면 실적 발표하는 날, 이제 장 마감 후 발표했는데 장중에 한 4% 빠지고 장 마감 후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져서 하루 사이에 실제 한 6, 7%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한 290달러에 오픈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추정치를 보면 실적 발표 후 약간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 후년. 그래서 이제 내년 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지금 11월이 이제 됐으니까 내년 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죠. 그러면 16배 정도 퍼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조금 걱정을 하는 게, 첫 번째, 성장의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시장은 성장이 비슷하거나 속도가 아니면 가속화되는 걸 좋아하지 둔화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올해 한 6, 70% 성장 회복했다가 내년에 20%, 후년에 한 15%에도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상당히 무난하다.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다만 경영진이 저커버그가 CFO가 내년 가이던스를 매출과 관련된 거를 좀 주는 것을 좀 주저했어요. 금년 4분기도 조금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좀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것을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서 상당히 그 투자가가 좀 걱정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실적이 좋았지만 그래서 밸류에이션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밸류에이션이 16배에 머문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간단한 실적의 요약인데 매출액이 아주 뛰어난 23%.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메타는 매출액의 한 98, 9%가 광고에서 나오는데 구글보다도 비중이 높습니다. 구글도 매출액이 좋았는데 메타는 더 좋았다. 광고주들이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43% 회복했고, 물론 작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 주당순이익이 160%대. 그러니까 뭐 2.5배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20%에서 무려 40%로 껑충 뛰었는데 계속 저커버그가 효율성 얘기를 해서 그런 면에서는 좋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많이 여기 회사 내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도 경험. 그러니까 저도 메타 앱들을 많이 쓰는데, 페북을 많이 쓰죠. 되게 뭐 좋은 그런 추천이 많이 올라오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타겟 광고를 하는데 되게 효과가 높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윈윈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그 포커스를 한 2, 3년 동안 했던 릴스도 이 덕분에 고객들이 IG, 인스타그램에서 머무는 시간이 40%가 증가했고, 손익도 지금 분기점을 넘었다.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그 애플의 그 생태계가 워낙 파워풀한데, 이번에 이제 9월 27일인가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저커버그가 발표한 걸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퀘스트 3라는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데스크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저커버그가 좀 언지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발표된 게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라스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뭐 몇 년 전에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주 저가 299달러 이것은 미래의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고 저커버그가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과거와 좀 틀린 게 이러한 그 스마트폰, 스마트 글라스나 아니면 최근에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텍스트 기능, 그러니까 문자 그러니까 입력을 해서 우리가 읽는 기능 외에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됐다. 그래서 결국 다른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에서 이제 글을 터치 스크린을 이제 쓰는데 그 외에 그 이상의 다른 차세대 기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오픈 AI는 애플의 아이폰을 디자인한 가장 디자인의 지조인 조니 아이브와 함께 차세대 컨슈머 기기를 좀 구상 중이라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지션이 강할 수 있는 게 오픈 소스인 라마2라는 그 차세대 대규모 그 언어 모델을 지금 이제 가능성을 이것이 이제 좀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애플이 뭐 또 거꾸로 이제 역대응을 하겠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메타가 애플을 뛰어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제가 전에 3%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넘어가면 저커버그가 이렇게 그 본업에 포커스하고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게 작년 이맘때 그 CFO로 승진을 한 중국계 미국인인 수전 리한테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불과 39세의 나이인데 저커버그한테 투자 자산 대비 수익률 ROI의 개념을 각인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 되게 뛰어난 게 16세에 스탠퍼드 대학을 들어가서 20세에 졸업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3년 한 후 메타 조인한 지 15년 돼서 작년에 전격적으로 CFO를 발탁을 했는데 아주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게 이분의 역할이 젊은 분이고 경험이 실제 뭐 30대 후반이지만 대단히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인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동안 방만한 그 인사 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그동안 그 인원 그 메타그룹의 이제 총 인원인데 작년 말에 8만 7천 명까지 늘었어요. 뭐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 1년 사이에 24%를 인원을 감축을 시켰다. 지금 6만 6천 명. 그만큼 2만 1천 명을 내보냈다는데 구조조정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나머지 직원들이 엄청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근무를 한다.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소식통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으면 아주 진짜 타이트하게 회사가 관리가 되고 저커버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분간은 요 정도 인원을 갖고 특히 AI를 하지 않는 다른 사업부 인원을 AI로 돌려서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 물론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일부 인원은 내년에 뽑는다고 합니다. 마진이 한때 그 메타가 한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보다도 마진이 높을 정도로 이 본업이 진짜 뛰어난 회사고 이 메타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거는 실제 뭐 제조로 치면 그 원재료 값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이제 고객으로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뭐를 확인하고 친구들하고 뭐 영상 아니면 텍스트를 주고받는 모든 이러한 활동이 메타,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재료가 원재료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타겟 광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cost of 그러니까 그 제조 원가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아주 비용을 안 쓰면서 이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이번 3분기에 40% 마진,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뺀 본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데면 마진이 무려 52%. 근데 불행히도 메타버스는 계속 지금 지속이 돼서 22조 원의 누적 적자를 1년 동안 기록했다. 물론 이제 AI와 시너지가 발휘가 돼서 이게 이제 그 기여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이러한 점을 좀 이사회가 많이 좀 걸러줬으면 되는데 아마 이제 차등 의결권 때문에 저커버그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사회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최근에는 설비 투자하고 나서 잉여 현금 흐름이 3분기에 한 18조 원쯤 되는데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회사 내 현금은 더 쌓이고 있다. 뭐 이 돈을 갖고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M&A를 더 할지 아니면 이제 투자 니즈가 많긴 하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조금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아쉬움이 있어서 학점은 A-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메타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